결국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정권 인수를 회방하는지가 관심일 뿐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 정책과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대체로 바이든 당선자를 환영하는 편이고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며 한국도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골치 아픈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아베와의 브로맨스로 국제 정치에서 무례한 태도로 재미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내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바이든에게 저주를 보냈는데 결국 바이든이 승리한 것입니다. 복잡한 일본 언론의 변화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일본의 많은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판이 미국의 유권자에게 도달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데도 부지런히 비난을 합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히다카 요시키 수석 연구원은 바이든은 조금 모자란 인물이다. 확실한 정책적 입장이 전혀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다카는 바이든은 32년간의 정치 인생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은 적이 없는 실패의 정치인이며 트럼프는 단지 C19를 만나서 재수가 없을 뿐이다. 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특파원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미국 언론과의 데스매치이다. 바이든은 보이지 않는다. 치매 의혹까지 있는 바이든 후보의 실언과 건망증과 실수는 계속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치매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지난 실언과 실수 등을 나열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트럼프는 이긴다 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는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다치바나 사토시 박사의 칼럼은 트럼프는 압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그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상당히 긴 칼럼이지만 탐욕스런 이익 구조와 집단 카르텔이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했는데 트럼프가 일거에 깨뜨렸다.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기득권이 중국과 짜고 다시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간문주는 트럼프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라는 칼럼에서 트럼프의 역전을 예상했습니다. 4년 전부터 탄탄히 다지고 있었던 숨은 지지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견입니다. 원로 기자인 기무라 타로는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을 마쳤다. 이번에도 무조건 트럼프가 승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기무라의 이런 발언에 대해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일본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사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며 동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에 대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후에는 언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면면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의 사람들이며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날 사람들이다. 오바마 정권 때 오랫동안 일본을 괴롭혀왔던 관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스스로 지역 안보를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며 결국 군비 확충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수시로 미일 합동훈련이나 호주와의 연합훈련이 쉽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당선은 일본과 대만에게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카쿠 열도에 중국 배가 침범을 하고 전투기가 날아와도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것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죠. 이런 일본의 현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혐한에만 눈이 돌아가는 일본인들은 낭보, 바이든은 대북 강경파로 혐한이다, 아싸 하고 정신없는 트윗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이든은 친중파이며 반일의 모습이다. 이제 일본은 어떻게 바이든과 사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현직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이 방공 식별 구역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을 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깊은 우려를 한다 라고 말을 바꿔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물 등이 강력한 반박과 표현으로 일본을 지지해주던 것은 이제 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등 친한적인 태도를 보여준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일본의 횡포를 방관했던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은 일본의 책임을 지적할 것으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용공 배상 문제에도 바이든은 일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기에 일본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반일이고 친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 아베처럼 브로맨스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집 기사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교체되는 행정부의 3,000명 내외 인력에 대한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사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주간문주는 오늘 미국 새 정부 4개의 의문, 바이든은 센카쿠에 중국이 침입하면 미군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특집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 자체가 불안에 떠는 일본이 보입니다. 바이든의 공약집을 분석한 기사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적혀있지 않다고 실망을 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라고 딱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침입했을 때에 미일 안보가 발동될까 라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주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스가 다음으로 일본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올라와서 일본인들이 화들짝 놀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트럼프가 지난 10월 말경에 측근들에게 외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어봤다는 것이고 영국과 브라질, 필리핀이 후보에 오르다가 최종으로는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뜻은 일본 정부에 전해졌고 내각이 법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허구 신문에서 만든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지만 잠시라도 일부 일본인들이 가슴 설레하며 트럼프 총리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라도 와서 일본 제일주의라면서 좌충우돌 나서면서 일본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들킨 것 같네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한글로 감사 표시를 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대한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K방역 관련한 영상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각각 글을 올렸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COVID-19 패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추석을 앞두고는 BTS J-hope이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영으로 감사하다. 추석 명절을 축하한다고 트위터에 쓰기도 했다. WHO 통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11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334만여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 중 115만 7,509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확진자가 26,043명이고 사망자는 46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현지 언론이 다시 한국의 방역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유력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27일자 지면에서 일본, 한국, 호주 기술로 코로나19를 통제한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방역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신문은 이들 국가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이탈리아에도 익히 알려진 방역 조처 외에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바이러스를 길들이는 기적을 이뤘다고 썼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긴 핵심 요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또 지난 3월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한국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CCTV 등을 활용한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의 동선 추적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력도 높이 샀다.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감기, 알레르기 예방 등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널리 정착돼 있었고, 여기에 더해 보건당국이 집단 발병제를 외과, 수술 방식으로 시의적절하게 통제해 바이러스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아울러 호주에 대해선 바이러스 거점으로 사망자의 90%가 집중된 멜버른 지역을 봉쇄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문은 코로나19 발병의 진앙으로 의심받는 중국도 바이러스를 잡는 데 성공한 국가로 언급하긴 했으나 그 대응 방식은 당혹스러웠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2월 서방권의 바이러스 확산 거점으로 지목된 이탈리아는 3에서 5월 전국민 외출 제한 등 전례 없는 봉쇄를 통해 1일 확진자 수를 100명 선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이후 2차 유행이 현실화하며 하루 2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보건 위기에 직면했다. 26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7,012명, 사망자 수는 141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54만 2,789명, 3만 7,479명이다. 1차 유행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검사와 감염자, 밀접 접촉자 추적, 격리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방역 모델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 모델을 연구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와 위치 추적 앱 등도 속속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에서 보듯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정치권의 저항 등으로 한국의 추적 모델을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는 반성과 함께 기술적으로 더 유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도쿄 인기 시들 석 달째 인구 순유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기업이 늘고 인파 밀집 지역 기피 경향이 강해진 가운데 일본 수도 도쿄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집계한 인구 이동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석 달 연속 도쿄도로 전입한 이들보다 도쿄에서 빠져나간 전출자가 많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의 전출자는 작년 9월보다 12.5% 늘어난 3만 644명, 도쿄로 전입한 주민은 11.7% 줄어든 2만 7,006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3,638명 많았다. 총무성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도쿄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바로 다음 달인 올해 5월이 처음이었다. 긴급사태가 해제된 직후인 6월에는 도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졌으나 7월부터 3개월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다. 오다게리 도쿠미 메이지대 교수는 도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도쿄를 떠난 이들이 가장 많이 전입한 곳은 가나가와현이었고, 이어 사이타마현, 지바현 순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압도적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와 이들 3개 현을 포함한 이른바 도쿄권 전체로 보면 전출보다 전입이 근소하게 많았다. 총무성 담당자는 텔레워크의 정착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도 도쿄 이탈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일 기준 3만 285명으로 일본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2위인 오사카부의 2배를 훨씬 넘었다.